은 판사 출신들이라는 거, 예, 다 모셨는데 전 직장 아닙니까? 네. 전 직장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직장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특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오늘은 조심해 주십시오. 감싸면 안 됩니까? 오늘은 조심해 주시고 자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죠. 자 우선 첫 번째 확인할 거 대법이 전원합의체 판단 내리면서 여러 가지 그 절차적 위법한 걸 저질렀다면서요. 하나도 안 지켰죠. 그렇죠. 예. 그건 맞죠. 네, 네. 그리고 그거 법관들인 대법관 시기가 된 사람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절차를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거. 네, 네. 예를 들면 서류 다 안 봤다면서요. 그렇죠. 안 봤죠. 안 본 게 예, 거의 안 봤죠. 그 이틀인데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자, 거기는 확인이 됐고. 근데 대법관 10명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지고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 1위를 그 파기환송을 보냈는데 고법이 네. 단 9일 만에 근데 실제로는 이틀 만에 내보내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고법이 그거를 받는 속도를 보니까 고법도 대법하고 비슷한 의지를 가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촉탁 네, 네. 송달 촉탁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 되게 많은데 그 집행관을 직접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체부가 아니라 예. 거의 가장 마지막 수단인데요. 그렇죠. 집행관 송달은 우편 송달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보냈는데 막 피고인이 막 도망 다니고 몇 달씩 막 안 받고 일부러 예, 예. 그럴 때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그걸 맨 처음에 했잖아요. 맨 처음에 했죠. 이런 적 없잖아요. 없죠. 이상하잖아요. 네. 너무 이상하죠. 확인된 거잖아요. 의지가. 예. 그리고 나서 기일 그날 다 잡았던데 보니까 기일도 잡고 예. 하는 할수 15일 오후 2시.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법원도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고 지금 고법도 전례가 없는 속도로 기일까지 잡은 거 아닙니까? 네, 네. 여기까지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례적이라는 말은 너무 부드러워요. 아 그런가요? 더 네. 세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 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한 번도 없던 일을 사법, 고법 연속으로 벌인다는 건 목적이 있는 행위 아닙니까? 네, 네. 다 미쳐서 목적 없이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목적이라는 게. 그 목적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선 전에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날리겠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권을 뺏겠다. 이걸로 그 보이죠. 의도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예. 앞에 확인한 건데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네,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 헌법학자들 중에 혹은 형법학자들 중에 형사소송법 전문가 혹은 이 교수님들이 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7일은 상고 기간 어쩔 수 없는데 네. 20일이라고 한 항소 이유서 주어지는 이 시간을 네. 어차피 지난번 대법 결론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20일을 안 주고 날짜 지정도 없이 대법이 선고해 버릴 수도 있다. 네,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네. 그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저희가 볼 땐 위법이고 불법인 것 같은데 예.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대법이 미친 듯이 작정하면 가능한 예,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도저히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게 예전은 검찰에서 상고 유서를 냈지 않습니까? 예. 유죄 취지로. 근데 만약에 환송심에서 유죄가 되면 이번엔 피고인 측에서 내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관점이 완전히 틀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 앞에 이용우 변호사 출신 의원의 예, 이야기는 예, 예. 그것도 이전에 냈던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네. 2019년 대법 전원합의체 결론에 네. 그 안에서 결론이 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 이론적으로는 네, 네. 보통은 말도 안 되는데 아니 하려면 할 하려면. 수는 있습니다. 예. 하려면 할 수 있죠. 지금 조희대 원장 기세 보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어제도 그 법원의 고위 관계자하고 대법원에 예. 통화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번에 법사위에도 나와가지고 7일하고 20일은 그것은 법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위반할 수는 없다. 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네. 국회에 와서도. 네. 근데 또 지켜야 할 텐데 사석에서는 네. 라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은 이 12명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아 그래도 이제 어떤 법의 어떤 대법원장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질서는 뭐 지키는 행정 대법원장이 하면 라인에서- 어떻게 해요? 근데 행정처장이 말하는 건 대법원장 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법원장 분신이지만 대법원장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까지 여튼- 부인한다면 대법원 네. 구성 자체를 우리가 뭐 대법원장이 그렇게 마음먹으면 어떡합니까? 거기까지 뭐 논의를 안 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 고등법원 재판부에도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고등법이 더 빨리 진행하면 이 대법원에서 받아주겠네 이런 시그널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법원도 7일, 20일 이것은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안 고등법원도 그러면 지키면요. 안 이제 지킨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지킨다면 이제 저희가 네. 고등법원에서 6월 3일까지 물리적으로 선고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충분히 6월 3일 넘어서 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고등법원 그러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그 어떤 절차를 만약에 재판장이 20일 무시하고 안 간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정말 탄핵을 고려해야죠. 아니 20일 안 지키고 선고했는데 그때 탄핵하면 무슨 아니 소용이 아니 있어요? 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하면서 고등법원에서 6월 절차. 3일 전에 그 판결 선고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 진행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못하게 할 겁니까? 그 우리 헌법에는 이제 선거 운동의 자유 그리고 기회 균등 보장되게 돼 있고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 등록할 때부터는 후보로 등록할 때부터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공무원은 본인의 직업이나 지위에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판사도 속하거든요. 이미 했잖아요, 근데. 근데 그때 지금까지 한 것은 선거 기간 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후보로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이 헌법과 법률 조항을 세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했을 사람들이 자, 이걸 이렇게 했을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일괄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형사 재판을 전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지해 달라고 기일 변경 신청을 내고 5개 잡혔던데 이미. 네. 네. 내고 그중에 핵심은 지금 이 사건 고등법원에 있는 파기환송심이기 네. 때문에 그 재판부에 이걸 내고 충분히 헌법과 법률을 설명하면서 내고 그러나 그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반이 되고요. 네. 그래서 탄핵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에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 앞두고 있었는데도 그 판사가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형을 선고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정한 기관이니까 선고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는 그런 결정을 한例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때요?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그 판사가 받아줄 기미가 안 보여요. 14일까지도. 네네. 만약에 그걸 받아줄 거면 진작에 받아준다고 막. 그 방법도 하나 있고요. 네. 기일 변경 신청하는 또 기일을 진행한다. 네. 그러면 그때 나가서 변호인이 나가든 이제 1차는 변론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재판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 갔다 오면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변론 갱신을 하는데 변론 갱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거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심 것부터 전부 다. 근데 그걸 이제 약식으로 하자 동의하면은 그냥 간단히 하는데 정식으로 다시 증거 조사하자. 그러면 1심에서 했던 그런 증거 조사를 전부 다 하다 안 보면 받아주면요, 판사가.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뭐 더 강력한 뭐 다른 국회가 그다음 날 가지고 기일 있는 잡아서 선고해 버리면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것은 그 기일 잡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못 잡고 한 또 3일이나 5일 간격으로 다음 날 못 잡는 법이 있나요? 피고인이 불출석을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예. 그러면 재판을 진행을 못 하거든요. 첫날은 그렇지만 네. 다음 날은 골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환장을 또 소환장을 보내서 보내야 송달을 됩니다. 받아야 돼요. 출석을 안 했기 출석을 때문에 안 하면 네. 안 한 사람한테는 다음에 언제 나오라고 우편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송달을 받아야 되는데 송달이 안 기일 돼요. 자체를 못 엽니다. 쉽게 말해서 우편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롭게 15일 날 하고 16일 날 바로 못 열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출석을 해야 지금 된다. 안 되는 게 하도 많이 돼 가지고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서울고등의 그런 의지를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주느냐, 예. 그게 시금석이 될 수 있겠고, 송달은 사실 뭐 두 개, 세 개를 갖다가 다 모아서 보내도 됩니다. 그 편법이 다 있어요. 예. 뭐 16일 날 하겠다, 아니면 17일 날 하겠다 하고 선고일도 그날 잡겠다라고 하고 미리미리 다 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고지해도 되고요. 예. 그거는 뭐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다 이용해서 예. 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 조희대 원장은 거의 이제 칼을 뽑고 총을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했죠 전쟁. 예, 시작했고요. 예, 그게 이제 서울 고등법원 그 재판장한테까지 영향을 얼마큼 미칠 것이냐, 그거를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고민하는 거는 예컨대 그 부장을 탄핵으로 날려도 또 대리 재판부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더 심한 사람이 있다. 배당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예, 예. 거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2부로 가거든요. 서울고등 형사 2부로 가는데 거기 부장판사는 윤석열 징계를 취소한 그 재판부의 일원이었어요. 더 심한 사람 안으로 간다. 그럼 이 사람은 집행유예라든가 더 센 형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후보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그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법정 구속을 할 수 그런- 없죠. 법정 구속은 안 됩니다. 후보기 예, 때문에.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형이 나오든 상관이 없죠. 후보 날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110만 원이나 집행유예나 징역 3년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또 지금은. 이게 이제 100만 원 넘으면 이게 이제 선거법은 당해 선거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또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유예는 무조건 날아가거든요. 네. 집행유예 받고 제 말은 뭐냐면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할 그러니까 수는 그거는 전부 다 없습니다. 예, 후보가 날아가면 예. 예. 끝인 거잖아요. 끝이죠. 민주당은. 예, 예. 그러니까 형이 더 세게 나왔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죠. 후보 박탈되면은 대선 6월 3일 전에 후보직이 박탈되는 형을 대법이 확정해버리면 구제 수단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게 가장 최악이죠. 그렇죠. 예, 6월 그러니까 4일까지 대법까지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저는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20일, 7일, 27일 네. 그 시그널이 중요하다. 지금 행정처장도 그걸 밝혔기 때문에 고등법원 재판장도 자기가 가작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자기가 그렇게 무리하게 고등법원 선고를 해도 대법원 그 27일 기간 안에 도저히 6월 3일 전에 판결이 확정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대법원장이 고법 판사한테 예. 나는 법원 행정처에 얘기하고는 다르게 20일 이내 할 거야라고 말해주면요. 그건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건 내란 상황이 그 됩니다. 내란이죠. 내란. 그렇죠. 지금 내란 아닙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는 내란이고. 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왜 못해요? 이미 내란인데. 지금 내란이고 저는 법원행정처장의 손을 떠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처장 법원 할 수가 행정처장 없어요. 공무원 하나가 이걸 막을 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할 때 네. 그 법원행정처장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형법 그 전문가시거든요. 예.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고 제가 봤거든요. 자기의 뜻과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론 신념과는 다르게 지금 대법원이 흘러가고 있다. 네. 그런 표정을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이었으면 예. 결혼 합의책 판결을 그렇게 내리지도 않았죠. 안 왔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예. 그 처장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지금 그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제도 지금 법원 행정처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법원장 대법원장하고 통화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네. 한번 대법원장하고 통화해 보시고 대법원장한테 20일 꼭 지킬 거냐고 확답을 받아 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 대법원에 가서 20일, 7일 논의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 고등법원에서 네. 6월 3일 전에 거기서 끝내버리면 된다. 선고 날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판 진행도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번에 이 사건을 진행한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순간 순간?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탄핵을 하고요. 네. 탄핵을 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이 되거나 예.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오겠죠. 예. 오면은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즉 새로 송달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 날짜를 잡고 그럼 그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일단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걸립니까? 새로 송달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새로 또. 네, 네, 네. 날짜를 일주일까지는 정하고 안 걸려도 며칠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송달을 그렇지.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 사이 또 탄핵합니까? 일단은 뭐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판사는 일단 탄핵을 해야죠. 기일 일단 변경 신청을 1차 안 탄핵이 받아주거나. 되면 예. 두 번째 판사는 길 추정하고 진행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근데 뭐 저는- 사지에 폭탄 들고 들어갈 저는 판사는 없죠. 조희대 원장을 먼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사람이 모든 거의 시발점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예, 예. 대법원 이 사안은 이런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네.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 한 번 하고 모든 건 다 끝났고 그다음에 그 뒤로 난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이러면 이 일을 시작도 안 하죠. 네. 그런 일을 왜 시작합니까? 예. 평생 법관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뒤에 벌어질 법원 행정의 절차를 모르지도 않잖아요. 네, 네. 더군다나 법관 10명도 다 알잖아요.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이재명을 대선 전에 낙마시키는 목적이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스케줄을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시작했지. 네, 네. 되지도 않은 일을 이 큰 일을 벌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칼을 뽑았으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을 없애버린다. 이재명을 없애는 건 이재명을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구태타 아니에요. 구태타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거의 총감독이 저는 조희대 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버리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무리수를 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중간에 저절로 막 안 될 거야. 네, 네. 이때까지 관행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든 저쪽도 하려고 할 것이고 네, 네. 이쪽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예. 그 격돌이지 법원 행정처장 한 사람 말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조희대 원장이 어긴 내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어차피 이제 대법원장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내규라든가 그런 이 어기면 다 징계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어긴 게 한두 그 개가 사람들 다 아니거든요. 공무원 아니에요. 예, 헌법 정신도 위반했고. 자기들이 법 위에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러면 징계할 수 국가공무원인데 있고 대법원장 네. 징계는 탄핵밖에 없고. 월급으로 평생 산 공무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공직선거법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 공장장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가 지켜낼 거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후보 등록 이후에 걱정이 이재명 돼가지고요. 후보에 대해서 재판 날짜를 잡는 판사는 다 탄핵 대상이에요, 그냥 그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재판 날짜를 잡겠다라고 하는 판사,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임을 저희가 계속 경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판사든지 재판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충분히 이미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저희가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것 말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이 탄핵 소추를 해서 헌재에 가서 인용이 되거나 예. 심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저희가 법사위나 국회에서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만간 법사위나 국회에서 지금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자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막아낼 거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자꾸 이제 행정처장 내 말고 대법원장님 말씀을 확인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뭐 법원의 행정 총책임자는 행정처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처장이 그런 27일 말을 했다는 건 그 고등법원 재판장이나 그 판사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내가 무리해서 고등 선고를 해도 27일 기간이 또 필요하구나. 어차피 이 사건은 확정이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고법 판사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네. 대법원장의 의지를 봤더니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네. 이건 하라는 거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근데 있을 것 이제 같아요. 대법원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못 들었죠. 뭐라고 말했는지 사석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양승태 원장 체제하에서 그 사법농단으로 100여 명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받지 네. 않았습니까? 이 건은 그거보다 더 크다. 훨씬 더 큰 훨씬 거죠. 더 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사법부가 직접 예, 나서가지고 대선 후보 1위를 날리겠다는 거잖아요. 조희대 원장의 직권남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권한 감옥 가야 없는 되는 사안 판사한테 아니에요? 예컨대 뭐 기록 검토를 시킨다든가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권남용도 있고 이게 뭐 나중에 무조건 이거는 특검이 되든 뭐든 되든 수사 들어가고 로그인 기록 다 보면 판사들이 뭐 했는지 다 나오고 그다음에 판사분들은 수사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해요, 술술. 그러면 이거 분명히 조희대 원장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본인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는 이거 양승태 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손을 그래서 떠온 것 같은데 자기도 예. 승부를 건 거 아니에요? 승부를 건 겁니다. 예, 본인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양승태 그 대법원장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 1위를 날리겠어 하고 지금 선언한 건데. 예, 그거는 상고법원 설치하기 위해서 그 박근혜 정부가 일종의 재판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1위 대선 후보를 날리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 끼어든 거거든요. 직접 선수로 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건 실형 거의 뭐 이건 실형사안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저도- 알아요. 예. 저도 김승원 저는 그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김승원 의원의 평가랑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재판이나 판결이 아니라 정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당이지 이게. 끝까지 정치 관여를 했죠. 정치 관여. 예. 진실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 합의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전원 합의체가 아니라 10인 합의체고 나머지 주권자와 국민을 배제체, 국민 배제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결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계획했던 바가 분명히 있었겠으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방 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지금 뜻대로는 벌써 안될 무너지고 있고 방어가 안 될 것이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나 준비 정도가 잘 돼 있고 국민들 여론이 일단 네. 저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고등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기일을 6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 해주기를 우선은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도록 탄핵 조치를 바로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박희승 의원님은 법원 행정처장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분도 계속 괴롭히고 알겠습니다. 계속 괴롭히고 예. 통화되시는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대법원장도 네. 확인해 주세요. 대법원장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데 참지 마시고 이제는 전화를 할까요? 전화를 해가지고 네네. 20일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네. 그거 확인해 봐 주세요. 네,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공개적으로 20일 지킨다는 말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네네. 그 국회에 나와서 네네. 그 얘기를 하면 되죠. 네. 그때 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말한 거 가지고는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근데 판사들에게는 굉장히 신뢰도 높습니다. 행정처장 말씀이 대법원장 말씀입니다. 네. 아니 그거는 평상시엔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귓속말로 나 20일 지킬 거야 네. 라고 했다고 해도 나 못 믿고 직접 공개적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예. 저는 그 지금 고등에 있는 그 판사 특히 재판장 될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법관의 양심으로 독립해서 재판을 해달라라는 거고요. 지금 조희대 원장이 3명 정도를 더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조희대 원장과 같은 배를 타겠다라고 하면 그런 대법관 제청은 우리 민주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2028년까지 국회의원들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날려버릴 테니까 대법관 될 생각으로 조희대 원장 그 배에 탔다가는 대법관도 안 되고 역사에 오명만 남게 될 것이다.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계획 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대선 후보를 날리고 대선 후보로 날리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선에서 그 대선 후보가 날아가면은 그 다음 2위로 네. 지금 유력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의 총리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윤석열 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은 구태타인데 구태타죠. 사법 구태타인데 연장선상이죠. 사법 구태타를 저지르는데 대법원장 하나 날리는 게 뭐가 됐습니까? 그걸 막기 예, 위해서 예, 예. 평상시라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네, 네.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네, 하려고 할 겁니다. 평상시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 탄핵하는 그렇습니다. 것에 대해서. 예, 예. 근데 국회가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도 다 그 체제 아래에 있는 거지. 자기들이 체제 위에 있나? 꼭 전화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하루에 2번씩 아침에 아직도 마음 안 변했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대법원장도 우리 잘 아는 사이지만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청문회도 계속 부르시고. 자, 네, 법사위에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법사위도 할 일이 많고 법사위가 계속 법원을 제일 잘 아시는 의원님들도 할 일이 네, 진짜 네. 많습니다. 자, 네.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